자, 일단 물리 파트를 한다고 겁을 많이 줬는데 물리 1을 내가 오늘부터 4주일 동안 할 거예요. 자, 요 수업을 딱 듣고 정말 이해가 잘 되신 분들은 이해력이 좋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버리는 순간 물리는 너네와 앞으로 인연이 없을 거야.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자, 오늘 내가 그래프만 만든다고 했는데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리량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좀 필기를 먼저 합시다. 자, 이제 첫 번째 내가 이제 앞으로 S라는 표현을 쓸 거야. S. 얘를 우린 뭐라고 할 거냐면 이동거리라고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너네들이 제일 물리 파트 할 때 혼동을 많이 하는 게 하나 있거든. 자, 너네 운동에너지라는 거 중학교 때 배웠잖아.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뭐냐?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으로 구할 거야 아마. 근데 여기서 V가 의미가 뭐냐? V 2분의 1 mv제곱에서 V가 속력이에요. 속력. 근데 속력을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뭐냐? 너 속력이 얼마야? 이렇게 빠르게 얼마야? 이걸 미터 퍼 세크라고 아마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너네가 이걸 혼동하면 안 돼. 식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좀 달라요. 이걸 좀 잘 매칭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이동거리는 단위를 뭘 쓰니? 여러 가지 단위가 있지. 센티미터도 있고 미터도 있고 킬로미터도 있고 되게 많아. 근데 우리 물리에서는 주로 미터를 다룰 겁니다. 당연히 센티미터도 되고 킬로미터도 돼. 그것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거의 95% 이상의 문제는 미터입니다. 거의 미터로 볼 거야. 자, 그 다음 내가 지금 여기서도 V가 뭐 이제 미터 퍼 세크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 너네 한번 물어봅시다. 니네 V가 뭐라고 아까 얘기했냐? 속력이요.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너네 속력이라는 걸 들어봤을 건데 속도라는 것도 들어보지 않았냐? 속도, 속력 왜 다르게 표현할까? 다르거든. 속력과 속도는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부터는 다르다고 알아야 돼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데요, 쌤? 단위를 먼저 보여줄게. 속력은 그냥 이동 거리에 대한 단위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V라고 표현할 거고 얘가 속력이에요. 자, 속력 구하는 식은 초딩도 알아. 거속시 많이 했잖아. 속력 구하는 식은 뭐 분의 뭐로 구하냐? 시간분의 이동거리. 요걸로 구해요.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래서 속력이다라고 하는데 속도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이건 요렇게 화살표로 표현할 거예요. 화살표. V에다가 쌤 그 화살표 한다고요? 그래, 요거야, 요거. 자, 얘는 속도라고 할 거고요. 얘는 시간분의 이건 똑같아. 근데 분자값이 변위라는 게 들어갑니다. 변위. 그럼 이제 변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자, 예를 들어줄게. 내가 엄마가 야, 학준아, 저희 마트 가서 두부 한 모 사라. 그러면 싫어. 사와 이 새끼야. 그러면 가야지 뭐. 알겠어. 마트까지 가야 돼. 그럼 마트까지 500m 떨어져 있대. 500m 가요. 500m 간 다음에 마트에서 두부 한 모 샀어. 그럼 두부 한 모 산 다음에 다시 집에 와야지. 두부 들고. 이게 이제 마트에 심부름하는 예전 초딩 과학준이야. 자, 근데 두부를 한 모 사왔다. 그러면 내 발로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 간 거야? 500m 간 다음에 500m 왔잖아. 500m 하면 좀 짜증나니까 요거 이제 200m로 바꿔봅시다. 뭐 이거 하도 돼. 500m 하든 200m 하든. 내 발로 200m 앞으로 간 다음에 다시 200m 돌아오잖아. 그러면 내 발로 간 이동 거리는 400m예요. 이동 거리는 내가 실제 이동한 거리. 근데 변위란 뜻은 뭐냐면 변위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이은 직선거리. 이걸 변위로 합니다. 다시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이은 직선거리가 변위야. 그러면 쌤, 얘는요.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200m 간 다음에 다시 200m 돌아와가지고 집에 왔잖아요. 그렇지.
그럼 출발점이 도착점 아니에요? 맞아요? 출발한 곳이 곧 도착점이야. 그럼 얘는 변이가 0인데요? 그렇지, 얘는 변이가 0입니다. 그러면 쌤, 얘는 속도가 0인데요? 맞아요. 이게 물리 1에서 다루는 속력과 속도의 개념입니다. 그럼 쌤, 이 초딩 과학주는 속도가 없다고요? 없다고. 없어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이런 거야. 자, 이거 말고 한 개 바꿔볼게. 야, 100m를 앞으로 갔대. 근데 이 새끼가 100m 간 다음에 뒤로 20m만 돌아왔대. 근데 전체 걸린 시간이 12초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평균 속력은 얼마일까? 평균이라는 게 붙었지만 결국 속력이에요. 전체 시간을 전체 이동거리로 나누면 돼. 그럼 평균 속력은 12초 만에 120m 온 거죠? 그럼 얘는 10m/s지. 거의 우사인 볼트급이야. 존나게 빠릅니다. 예, 속력은 시간 초당 간 거리야. 1초에 10m 가는 새끼야. 그럼 10초에 100m 갑니다. 그럼 100m 달리기 하면 10초 만에 간다는 거지. 존나 빠른 거야. 근데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되냐?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이건 똑같아요. 근데 변위로 들어가야 돼. 변위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이은 직선거리가 변위입니다. 그래서 변위는 몇 미터가 된다? 80m입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이랑 평균 속도는 달라요. 이게 더 빠르고. 아 근데 쌤요, 근데 뭐하러 이걸 나눠요? 자, 이게 니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벡터량이랍니다. 벡터량. 네, 수학에서 기하 벡터라는 과목을 들어봤니? 그 벡터예요, 이거. 그래서 니네 오늘 배우는 거는 물론 물리를 배우는 거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기하 벡터가 나오고요. 조금만 옆으로 가면 오늘 좀 이따 그래프 분석할 때 할 거야. 미적분이 갑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은 두 과목도 찍먹하는 거야, 찍먹.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알면 돼요. 그래서 속력과 속도의 개념, 이 개념이 약간 다르니까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구하면 속력이라는 개념이고 이걸 스칼라 값이라고 해요, 원래는. 그 다음에 속도는 변위를 해당하는 값으로 시간으로 나눈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대신 둘 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는 똑같습니다. 미터/세크. 미터/세크요. 근데 이렇게 니네들이 초딩 때부터 배웠어. 미터/세크, 미터/세크, 미터/세크. 그러니까 속도, 속력, 미터/세크. 자,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근데 미터/세크가 뭘 의미하는 줄 아냐? 이거 자체야. 이동 거리는 미터. 시간은 t라고 할 거예요. 시간을 우리는 t라고 할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는 시간의 단위를 세크를 쓸 겁니다. 초예요, 초. 물론 얘도 분을 써도 되고 hour라는 시간을 써도 돼. 근데 거의 대부분의 물리 문제는 세크를 씁니다. 세컨드. 자, 그러면 요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걸 요렇게 바꾼 게 얘입니다. 즉 이건 분수예요. 그냥 분수. 미터/세크라는 뜻은 얘 왼쪽 게 분자값이고 오른쪽 게 분모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0m/s다. 이 뜻은 세크를 밑에다 쓰고 10m가 분자가 되는 거야. 그럼 쌤 얘는요? 1이지 1. 단위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얘 뜻이 10m/s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초에 10m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야 물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다시 단위라는 거 조심해야 돼. 미터/세크. 뭐 맞아. 근데 미터/세크라고 해도 되지만 1세크분의 10m.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꾸는 이유를 여기서 드디어 나옵니다. A. A는 영어로 accelerator라고 불러요. accelerator. 이게 뭘까?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가속도. 자, 얘기 잘 들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모든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그래프들, 이걸 만든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과학의 역사상 가장 초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난 뭐 인성 이런 거 다 버리고 대가리만 봤을 때 요 인간이 내가 볼 때는 과학 역사상 가장 초천재 1, 2, 3등 안에 내 생각인데 첫 번째로 꼽혀요. 대가리가 내가 뭐
테스트를 해본 적 없지만 만약에 그때 당시에 테스트할 수 있으면 그럼 무조건 얘는 IQ 200 넘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일반인이 아니야. 이 인간은 다른 걸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뉴턴 역학이라고도 불러. 이걸 다른 말로 고전 역학이라 합니다. 고전 역학은 니네가 언제 배우냐? 지금부터 시작해서 고1, 고2 물리 1, 고3 물리 2 다 고전 역학이야. 그리고 그 위에 진학하면 대학교 1학년 때 일반 물리학에 가면 일반 물리학의 80%가 고전 역학입니다. 이걸 4년 동안 배워야 그 다음 역학을 배워요. 이게 고전 역학이라고도 하고 고체 역학이라고 하거든. 이 다음 역학이 고체 다음이야. 유체 역학입니다. 쌤, 그 유체 이탈 그거요? 맞아. 유체라는 건 흐를 수 있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물이나 공기와 같이 흐를 수 있는 성질에 대한 역학을 배워요. 내가 아직도 기억나. 대학교 때 유체 역학 배우면서 던졌어. 펜을. 못 해먹겠었어요. 진짜 개어려워. 거기 전까지는 그나마 할만해요. 고체 역학은.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 다 뉴턴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 뉴턴이 얘기한 거를 우리나라로 번역한 거야. 자, 어떤 새끼인지 몰라. 진짜 이거는 새끼라고 해야 돼. 어떤 인간인지 모르겠는데 번역을 병신같이 했어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오개념이 생기는 거야. 가속도로 가니까 속도가 빨라지네. 그러면 속도 느려지면 가속도가 없는 거야? 그럼 쌤 속도 느려지면 감속도라고 해야죠. 그럼 감속도가 있어? 가속도가 있고 감속도. 그러니까 이걸 병신처럼 번역한 거라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물론 가속도의 뜻은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가속도라고는 알아야 돼요. 얘는 뭐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되냐면 속도 변화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속도의 뜻을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 속도가 변하면 무조건 가속도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속도가 빨라지나 느려지나 변하잖아. 그럼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쌤, 아예 가속도는 있는데요. 왜 가속력은 없어요? 내가 근데 물어볼게. 가속력은 왜 없냐? 자, 그래서 이제 속도와 속력을 다르게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속도에 요게 있죠. 화살표. 이 화살표의 의미가 뭐냐면 방향입니다. 방향. 그럼 봐봐. 내가 니네들 기준에서 왼쪽으로 가고 싶어. 이걸 나는 플러스 방향이라고 잡을 거야. 그럼 내가 막 가면은 플러스 5m 갔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만약에 나 일로 가야지 하고 일로 갔대. 그럼 뭐야? 내가 설정한 방향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죠. 그러면 이때를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도의 개념은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도 방향을 갖고 있는 벡터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가속도라고 얘기할 때는 속도 변화량이라고 꼭 생각하시고, 이 변화량은 내가 앞으로 물리 파트 할 때 델타라는 걸 앞에다가 표현할 거예요. 세모라고 할 거예요. 세모. 이 델타라는 걸 아마 붙으면 델타 T라고 하면은 시간 변화량, 델타 A, 델타 V라고 하면 다 변화량이에요. 근데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델타 V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안 써도 돼요. 왜요, 쌤? 가속력은 없어. 그래서 델타 V에 화살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어쨌든 델타 V는 속도의 변화량이다 라고 하면 되고, 가속도가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미터 퍼 세크가 아니라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이러니까 니네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미터 퍼 세크 제곱하면 그래 이것만 외우면 절대 심화 문제에 접근이 안 돼요. 자, 한번 표현해 볼게. 분모 분자랬죠? 세크 제곱분의 미터가 될 거 아니야.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니네 번분수는 알잖아, 인간적으로. 번분수 해보면 이걸 분자로 올려봅시다. 세크분의 미터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이렇게 곱해가지고 분모로 들어갈 거고, 요렇게 곱해가지고 분자로 들어갈 거니까. 그지? 근데 세크라는 거, 이건 뭐 없어요, 이거. 세크라는 거는 시간입니다.
미터 퍼 세크는 속도예요. 결론, 속도의 변화량분의 시간의 변화량을 해주면 이게 가속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미터 퍼 세크 제곱 맞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 너네 아직 나 시작도 안 했어. 그래프를 만들기 위한 단위를 얘기하는 거야. 벌써 쥐지치면 우리는 이제 물리 로그아웃 해야 돼. 큰일 나.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자, 얘의 뜻이 초당 속도 변화량 이렇게 보면 돼요. 초당 속도 변화량. 내가 이거 미터 퍼 세크가 초당 몇 미터 갔냐 이거잖아. 초당 몇 미터 퍼 세크 변했냐. 요게 가속도의 정의입니다. 잘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오늘은 내가 얘기 안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F라고 할 거야. F. force. 얘 뭐냐? 힘이겠지 뭐. 니네 나보다 영어 잘하잖아. 힘. force. 이걸 얘기한 첫 번째 사람이 뉴턴이랬죠. 그래서 니네 중딩 때부터 뉴턴이라는 단위를 썼을 거예요. 너 힘을 몇 뉴턴 줬냐 이렇게 하잖아. 그 사람이 이름을 쓰는 거야. 너네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과학의 역사에서 뭔가를 대단한 발견을 하든가 대단한 뭔가의 식을 정립하던가 하면 그 사람의 업적을 그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단위 자체. 니네 고2에 들어가면 전기 파트를 배울 때 또 전기야 이름 그러면 안 돼. 아무튼 전기 파트 배울 때 전기장이라는 걸 배울 건데 그 전기장을 처음 얘기한 웨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단위가 웨버예요 그냥. 그 다음에 고3 들어가서 물리 2를 뭐 배우는 사람도 있겠지 뭐. 배운다고 하면은 고급 물리학 이런 거에서 나와. 단위가 자기장 파트에서 T가 나옵니다. T. T는 누굴까? 테슬라입니다. 그 전기 자동차요? 맞아, 그거. 테슬라. 그 이제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는 그 사람이 만든 거고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 그 테슬라라는 사람이 니들이 맨날 물고 빠는 그 과학자를 이겼습니다. 전기의 아버지가 있죠. 에디슨. 이 사람이 그냥 처참히 발려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기는 이 테슬라가 고안한 전기 발견으로 시작이 돼요. 아무튼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배울 건데 오늘은 일단 얘네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프를 몇 개를 계속 만드는 방법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내가 그리라는 대로 그려야 돼 이제. 그래프를 내가 몇 개를 그릴 거냐면 처음 시작할 때 9개 그릴 겁니다. 9개. 대신 3개씩 그려야 돼. 나처럼 그리세요. 3개씩 그려. 요렇게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똑같이 그리면 돼. 세 번째 거 똑같이 그리면 안 돼. 요렇게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여기는 이렇게 그리지만 얘는 드디어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요렇게 그리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단위를 적을 거야. 저기다 쓴 단위를. 내가 저 단위 설명만 10분 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여기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추측이 됩니다. 추측이. 자, 이제 여기다가 단위 적기 전에 선생님이 예전에 수학 선생님이라 했지? 수학은 X축, Y축은 절대 안 바꿉니다. 안 바꿔! 그럼 이제 2차 함수다 그러면 여기 이제 교점이나 이런 좌표를 아는 게 수학이지. 너네 계속 이제 앞으로 물리에서는 그래프가 계속 나올 거야. 짜증날 때까지 나와. 근데 그래프가 너네 나오면은 또 그런다. 쓰봐 수학도 싫은데 과학이 또 나오네. 뭐가? 함수. 너네 이제 생각을 고쳐 먹을 때가 왔어. 수학의 꽃이 함수입니다. 너네 여태까지 배운 수학이 뭘 배웠는지 난 지금은 몰라. 교육과정을 잘 바뀌어가지고 모르겠으니까. 설마 수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파트가 방정식 이러면 니네는 잘못된 거야. 방정식은 노가다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 해를 구하는 그게 무슨 수학이야. 노가다지. 고2, 고3 되면은 수학에서 이제 확통 이런 거 배울 거야. 노가다입니다. 확통은 노가다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식이 컨비네이션밖에 없어요. 그것만 배우면 돼. 수학의 꽃은 함수입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걸 좀 응용한 게 미분이에요.
아직 너네 미분이라는 개념을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선행한 사람들은 안 배웠을 거지만 미분은 다 함수부터 출발이야. 근데 수학과 과학의 가장 큰 차이점 얘기해 줄게. 너네 수학 잘한다고 과학 잘하지 않아요. 특히 수학 잘한다고 물리 연계가 될 것 같지만 전혀 없어. 왠지 알려줄게. 수학은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과학은 니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프를 니들이 만들어야 돼. 문제 보고. 그래서 완전히 역으로 가요. 역으로. 자, 그래서 수학 잘한다고 물리 잘하진 않아. 단 물리를 잘하잖아. 수학은 잘합니다. 이게 다른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배열이라고 해요. 정배열. 값을 구하는 거는 추론을 계속적으로 하면 되는데 물리라는 과목은 역배열입니다. 이미 결론적으로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글로 써 있어. 그걸 니들이 그래프로 만드는 역으로 가야 돼요. 역산이라고 하지, 수학에서. 이게 어려워, 이게. 그래서 수학 잘한다고 물리 잘하진 않아요. 근데 물리를 잘하면 역산이 된다는 거거든? 그럼 수학은 당연히 잘하지. 그럼 수능 문제는 과학이든 수학이든 무조건 심한 문제는 역산 문제예요. 역산을 잘해야 돼.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이제 앞으로 X축은 안 건드릴 거야. X축은 안 건드릴 거야. X축은 다 시간, t입니다. 언제나 X축은 시간이에요. 결론, Y축이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Y축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경향성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 그래프는 ST 그래프입니다. 즉, 이동거리와 시간의 그래프예요. 이동거리와 시간의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는 VT 그래프예요.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 세 번째 그래프는 AT 그래프.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얘와 얘와 얘를 각각 변환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파트가 물리 1, 물리 2, 통합과학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 내가 하는 수업은 통합과학은 이 수업을 안 해도 그만이야. 안 해도 돼요. 그래도 통합과학 문제 풀 수 있어. 근데 내가 4주일 동안은 물론 통합과학에 있는 것도 할 거지만 물리 1이나 물리 2에 있는 걸 많이 가져올 거야. 왜? 이렇게 공부해서 니들이 이해가 되면 통합과학 문제는 발로 풉니다. 진짜로. 그래서 공부할 때는 심화적으로 공부해야 돼. 어렵게 해야 돼. 니들도 진짜 어려워 죽겠네. 그렇게 공부해야 통합과학 딱 보면 뭐야? 개 쉬운데? 이렇게 느껴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그래도 준비하고 연습하고 노력해야 돼. 그러면 됩니다. 자, 먼저 학준이가 오른쪽으로 5m/s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달리고 있다. 이렇게 너네들에게 글씨로 나옵니다. 그럼 이 글씨를 저 그래프 3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할 수업 끝이에요. 이것만 하면 돼. 자, 여기서 이제 표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일정하게 달린대. 이런 운동을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고 하니? 등속 운동이라고 해요. 너네 아마 중딩 때는 등속 직선 운동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야. 물론 맞아요. 지금은 등속 직선 운동. 근데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쩔 건데? 학준이가 5m/s로 달린다. 그럼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럴 경우를 등속 직선 운동이라 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 너네 혹시 일본 그 오사카나 뭐 이런 데 가보신, 우리나라도 있어요. 속초에 관람차라는 거 타봤냐? 내가 관람차를 니네 나이보다 조금 어렸을 때 중1인가? 초6인가? 그때 탄 것 같은데 관람차를 탈 때 난 좀 충격이었어. 이거 처음 탈 때. 왜냐면은 관람차 타본 사람은 알 거야 아마.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줄 서 있잖아. 얘 타야 돼. 타야 되는데 관람차가 내가 탈 때 멈추질 않아. 이 새끼가 멈추질 않고 그냥 움직이고 있어. 계속 움직이는 거를 너네 해봤냐? 줄넘기 확 돌리고 있으면 해가지고 넘어가고 있잖아. 이거 똑같아.
관람차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움직이는 데를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물론 빠르게 움직이진 않지. 아무튼 간에 관람차가 계속 움직이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 멋대로 타는 거예요. 얘 계속 움직여요. 계속. 근데 관람차의 속력이 당연히 바뀔 리가 없어요. 얘도 등속 운동입니다. 속력이 일정하잖아. 그럼 얘를 등속 직선 운동이라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등속 원운동이라고 불러요. 얘는 등속 원운동이야. 즉 얘는 속력이 일정한 겁니다. 선생님 속도라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다시 얘기해 줄게. 속력이 일정한 거예요. 속도라고 하면 왜 안 될까? 왜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안 돼? 속도는 내가 분명히 아까 뭐라 그랬냐면 벡터량이라 하면서 방향이 있다 그랬어. 방향. 그러면 여기에 관람차에 탄 사람의 지금 현재 운동 방향은 어디냐? 이쪽입니다. 접선이에요. 원의 접선 방향. 여기에 관람차에 탄 사람의 현재 운동 방향은 이쪽이지. 이러니까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합니다. 근데 등속 직선 운동은 여기 아까 뭐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 있으면 운동 방향이 일정한 거죠.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이걸 등속 운동이다라고 합니다. 둘 다. 근데 두 번째는 등가속 운동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 앞에 등자가 붙어 있으면 같을 등자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속력이 같다 이러면 돼. 근데 얘는 가속도가 같은 거야. 가속도가 같은 거야.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랬어. 변화되는 속도가 똑같은 겁니다. 자, 제일 쉽게 얘기해 줄게. 등가속 운동은 이런 거예요. 아빠 차를 탔어. 아빠가 이제 정지해 있겠지. 차 타서 이제 아빠 차가 딱 움직였어. 이게 등가속이야. 점점 빨라지는 거. 근데 일정하게 느려져도 등가속이라고. 그럼 느려지는 게 뭐예요, 쌤? 브레이크가 밟았을 때지. 아빠 차가 왕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뭔가 틱 튀어나온 거야. 동물이. 아빠 킥 밟으면 속도가 일정하게 느려지죠. 물론 브레이크를 일정하게 밟아야 되는 가정을 해야 되지만 이것도 등가속입니다. 결론! 등가속은 속력이 일정하게 바뀌면 맞는데 양의 방향의 가속도가 일정할 수도 있고요. 음의 방향의 가속도로 일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운동하려는 방향 쪽으로 속도가 빨라진다는 개념이고 얘는 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속도가 느려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도 등가속이지만 니들이 혼동하는 게 얘예요. 일정하게 느려져도 등가속이에요. 마이너스의 가속도도 등가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등속 운동을 쫙 표현해 볼 거고 등가속 중에 양의 가속도를 갖는 걸 쫙 표현할 거고 음의 가속도를 갖는 걸 쫙 표현할 겁니다. 선생님, 등가속, 등속 말고요 가속도 운동도 있지 않아요? 당연히 있지. 자, 가속 운동은 고등교육과정이 아닙니다. 즉 대학교 때 배워요. 자, 우리는 선행을 하는 거지만 대학교 선행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래서 나도 이거 고3 때까지 등가속밖에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등가속까지만 배울 겁니다. 왜? 존나게 어렵다. 가속 운동을 쓸 때부터 드디어 진짜 미분을 써야 됩니다. 아예 미분이 없으면 못 풀어요 이건. 그래서 이건 우린 대학교 갈 때 배울 거고 여기까지만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의 그래프를 보여줄 테니 너희들이 잘 생각합시다. 난 가운데 있는 거 해줄 거야. VT 그래프. 자, 등속 운동은 얘로 봅시다, 우리는. 물론 등속 직선 운동 말고 등속 원 운동도 있지만 시험 문제 통합각은 얘밖에 안 나옵니다. 이건 물리 1에 나옵니다, 이건. 그래서 등속 원 운동이라는 건 개념만 얘기해 준 거고요. 방향은 변하고 속력만 일정하다. 걔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등속 운동일 때 VT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해봐야 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 등속이잖아. 그러면 시간당 속력이 일정해야 되지 않겠니? 속력이 일정한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등속 운동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샤프를 쓰세요. 왜? 틀릴 거니까. 니들은 맞추면 대박이고 틀릴 거야 아마. 샤프로 이걸 내가 먼저 설정해 줄 테니까 얘와 얘로 바꿔보세요. 한번 해봐. 어떻게 가는지를 머릿속에서 잘 추측해야 돼. 야, 물리 파트를 할 때, 특히 지금 물체 운동 파트를 할 때는 물체가 어떻게 갈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학준이가 일정하게 가는구나. 그러면은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겠구나. 가속도가 어떻게 되겠구나. 근데 얘는 학준 새끼가 빨리 가네. 그럼 거리와 가속도가 어떻게 되겠구나. 알 생각을 하면서 그려보세요. 시작. 샤프로 틀려도 돼. 틀리라고 샤프로 하는 거야. 너희들이 직접 해봐야 됩니다. 틀려도 되니까. 내가 그래서 노트를 첫 시간에 다 준 거야. 내가 노트 갖고 다니는 거 내가 쌤이 준 거 그지 같아요. 그러면 다른 노트 사랬잖아. 대신에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야 이거 니네 방학 때 한 달 동안 물리 배우고 언제 또 할 거냐면 1학기 기말고사 때 할 거예요. 그럼 1학기 기말고사 때 이 수업 똑같이 할 거야. 똑같이 할 건데 그때 예전에 봤던 필기 보면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노트에다가 제대로 필기해야 돼. 내가 계속 강조한 게 노트 필기다. 잘 해봐 빨리. 얼른 해. 죽으려고 하네. 죽으려고 해. 머릿속에서 잘 떠올린 다음에 한번 그려보세요. 자, 물리적 능력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떠올린 다음에 어떻게 이동거리가 될 건지, 시간은 계속 증가할 때 가속도가 어떻게 될 건지 그것만 생각하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오늘부터 계속 너네들은 문제 풀 때마다 그래프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하다 보면 언젠간 돼. 하다 보면 그때까지 내가 계속 할 거야. 해보자 한번. 자, 지금 이 물체를 머릿속에 떠올려 봅시다. 자, 나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이 값을 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프의 경향성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값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물리는. 자, 물체가 있어. 몇 킬로짜리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얘가 처음에 V라는 속력으로 출발했대. 어떻게 가게 된지도 몰라도 돼. 이 상황부터 준 거예요. V로 그냥 가고 있어. 근데 일정한 속력으로 간다. 쭉. 그럼 봐봐. 1초 때 이만큼 갔대. 그럼 그 다음 1초 때 이만큼 가죠. 그 다음 1초 때 이만큼. 야, 속력이 똑같으면 1초당 가는 거리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잘 봐. 1초에 이만큼 갔대. 그 다음 1초에도 같은 거리 가야 돼요. 그 다음 1초에도 같은 거리 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교점으로 만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정비례 그래프가 나와야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가면 거리가 점점 늘어야 됩니다. 근데 야, 틀려도 괜찮은 거야. 지금 우리 처음 배우는 건데 맞췄으면 잘한 거고 틀려도 잘한 거야. ST 그래프가 요렇게 그린 친구가 어제 보니까 있더라고. 이건 뭘까? 이건 처음에 존나 많이 간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동거리가 줄어든 겁니다. 응? 봐라. 그래프를 해석해봐. 여기가 만약에 100m라 해봐. 근데 여기가 1초래. 그럼 1초 때까지는 이동거리가 줄었죠. 그 다음 1초 때 이동거리가 줄었지. 얘는 어떻게 하면 나올까? VT가. 이것도 나오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거야? 이동거리가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내가 설정한 방향의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로. 근데 이미 100m 지점부터 출발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도가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니까 뒤로 간다. 개념이 이동거리가 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좀 잘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자, 이제 드디어 나왔어. AT 그래프. 너네 A라는 게 내가 뭐라고 했냐면 가속도랬죠. 근데 가속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했어?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했지. 그러면 지금 얘는 속도가 어떻게 된 거냐? 변한 적이 없어요. 쭉 그대로 간단 말이야. 속도 변화가 없어. 그럼 가속도가 얼마냐? 당연히 0이지. 없는 거예요. 아예 가속도가 측정되지 않습니다. 속도가 안 변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돼. 자,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니네 시험 문제 통합각에 무조건 내는 게 이겁니다. 등가속의 플러스 방향이 등가속. 자, 그러면 볼게. 지금 속도가 계속 증가한다? 너네 또 분명히 이런 애가 있더라고. 얘래. 얘랑 같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얘랑 얘의 경향을 봐봐. 얘가 일정할 때 일정하게 증가잖아. 그럼 얘가 일정한데 얘도 일정해? 그럼 뭔가 이상한 거라고. 자, 그럼 이렇게 본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니까 하면 1초 처음에는 요만큼 갔다. 근데 그 다음 1초에는 얘보다 얼마큼 가야 돼? 좀 더 많이 가야죠. 속도 빨라지니까. 그 다음 1초에는 좀 더 많이 가야지. 그 다음엔 더 많이 가야 돼. 즉 시간당 간 거리가 점점 늘어야 돼요. 점점. 봐. 1초, 2초, 3초, 4초 때 처음에는 존나 조금. 1초 때는 조금. 그 다음에는 좀 더 많이. 그 다음에는 좀 더 많이. 그 다음에는 좀 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빨라지면 처음보다 나중에 1초당 가는 거리가 점점 늘어난다고. 그럼 이걸 교점을 만나게 시키면 우리들이 아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나옵니다. 요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요 그래프. 이차함수 그래프로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 나와야 돼. 자, 그러면 AT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가속도.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이야. 근데 1초당 속도 변화량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럼 봐봐. 이거 정비례 그래프잖아. 1초 때 이만큼 변했어요. V가. 그 다음 1초 때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냐? 그럼 이게 똑같이 변해야지. 그 다음 1초 때 기울기 일정하니까. 결론. 1초당 속도 변화량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등가속이라고. 그럼 AT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돼?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면 가속도가 일정한 거야. 가속도가 일정한 거야. 이게 등가속입니다. 요게 등가속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수학적 기법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너네 가속도라는 거 내가 뭐라고 했냐면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다 라고도 했지만 단위를 보세요. 미터 퍼 세크 제곱도 맞지만 세크분의 미터 퍼 세크라고 해도 되거든? 요거라고. 야, 너네 생각 잘해야 돼. 지금부터. 델타 T분의 델타 V가 A야. 근데 여기서 델타 T분의 델타 V가 뭘 의미하냐? 델타 T, X축의 변화량이죠. 델타 V, Y축의 변화량입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 X축의 변화분의 Y축의 변화. 이게 뭐야? 기울기죠. 기울기. 너네 설마 1차함수의 기울기도 못 구하는 건 아니지? 1차함수의 기울기는 알아야 돼. X축의 변화분의 Y축의 변화. 이게 기울기입니다. 즉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면 가속도입니다. 지금 봐봐. 기울기가 바뀐 적이 있는 거 같냐? 기울기 일정하죠?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자, 내가 이 그래프 순서로 주는 이유가 있어요.
잘 봐. 그럼 쌤 여기서 기울기는 뭔데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선 이렇게, 여기선 이렇게. 각각의 시간마다 지금 기울기 값이 점점 커지냐 작아지냐? 이거 점점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죠. Y축으로 붙을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여기서 기울기가 뭘까? 의미. 기울기는 X축의 변화분의 Y축의 변화야. X축의 변화는 시간 변화야. Y축의 변화는 거리 변화야. 시간 변화 분의 거리 변화니까 미터 퍼 세크입니다. 뭐야? 속도입니다. 기울기가. 그러면 여기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쓴 거예요. ST 그래프의 기울기 값 구하면 다음 그래프의 Y축이 됩니다. VT 그래프의 기울기 구하면 다음 그래프의 Y축이 돼요. 야, 그 다음에 얘를 잘 봐. 요걸 요렇게 봐봐. 같죠? 이게 똑같다고. 야, 그 다음에 너네 이거 함수로 보면 몇 차 함수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2차 함수지? 그럼 얘가 직선 그래프. 1차 함수예요. 그럼 얘는 몇 차 함수예요? 얘는 0차예요. X축은 증가하지만 Y축의 증가가 없거든. 그래서 0차, 1차, 2차 이렇게 돼. 그래서 내가 아까 찍먹할 수 있댔지. 너네 이제 고3 올라가는 시점에서 미적분을 배웠는데 얘를 순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걸 극한으로 보내면 즉 이걸 미분이랍니다. 이걸 미분하면 얘가 됩니다. 얘를 미분하면 얘가 돼요. 얘를 적분하면 얘가 돼요.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 니네 수학에서 배울 때 얘로 배워요. 실제로 이걸로 배워. 그러니까 이 개념은 수학이든 과학이든 계속 이걸 너네들 공부할 겁니다. 잘 이해해야 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 봐봐. 면적을 구해볼까? 여기 면적. 알세 면적을 구하려면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인지 나와야죠. 난 계속 얘기하지만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구하고 싶다고. 그럼 봐라. VT 그래프에 면적이 이렇게 나왔대. 그럼 얘를 의미가 뭘까? 그대로 해.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X축 Y축이잖아. 그럼 2분의 1은 어차피 값이니까 의미 없고요. VT야.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바꿔볼게. 미터 퍼 세크죠. 세크지. 분수랬어. 세크분의 미터. 세크. 이러면 단위도 약분이야. 남은 게 뭐야? 미터밖에 없네. 미터가 뭐야? 이동 거리입니다. 즉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가속도. VT의 기울기는 그 다음 그래프의 Y축이 된댔어. 근데 VT에서의 면적을 구하면은 이전 그래프의 Y축이 됩니다. 여기 이전 그래프의 Y축이 된다.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볼까? 면적. 면적은 얘에다가 얘 곱하면 되죠. A 곱하기 T야. 근데 A라는 거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잖아. 근데 미터 퍼 세크분의, 세크분의 미터 퍼 세크를 해도 된댔어, 이게. T는 시간입니다. 또 약분이에요. 남은 건 미터 퍼 세크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속도입니다. 면적이. 그래서 면적은 이전 그래프의 Y축. 이렇게 됩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제 이게 다 수학적인 기법이에요. ST 그래프와 VT 그래프와 AT 그래프 중에 가장 중요한 그래프는 VT입니다. 왜냐하면 VT가 나오면 기울기 구하면 AT로 바꿀 수 있고요. 면적 구하면 ST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오면 일로 바꿔야 돼. 그 다음 얘로 바꿔야 돼요. 한 번에 못 바꿔. 얘가 나와도 이 면적으로 얘 값을 찾을 수 있지만 얘를 한 번에 못 바꿉니다. 자, 이제부터 이 얘기 잘 들어야 돼. 너네 이제 오늘 내가 주간 좀 이따 줄 건데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이 그래프가 안 나오면 만들어야 돼요. VT를. 근데 나오면 땡큐야. 바꾸기만 하면 돼. 어떤 문제든 VT가 제일 중요한 그래프예요. VT. 이 그래프만 해석하고 만들 줄 알면 기본적인 역학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요 밑에 거 그려봅시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